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우코리안 팟캐스트의 민지쌤이에요. 여러분, 혹시 해리포터를 좋아하세요? 해리포터를 보면 용서받지 못할 3가지 저주가 나오죠. 첫 번째로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는 임페리우스. 두 번째로 끔찍한 고통을 주는 크루시아투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을 죽일 때 사용하는 아바다 케다브라까지 이 3가지 주문을 사용하면 용서받지 못하고 바로 아즈카반 감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거랑 비슷하게 한국에도 절대 용서받지 못할 3가지 행동이 있어요. 물론 살인, 강도, 폭행, 폭언 이런 행동들도 절대 용서받을 수가 없지만 특히 이 3가지 행동은 한국에서는 대부분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인들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3가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선정한 것이라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에서는 이런 행동들을 정말 싫어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한국인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 행동 첫 번째는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이 음주운전의 음은 마시다 라는 뜻이고 주는 술을 의미하죠. 그래서 음주운전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의미해요.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은 나라마다 조금 다른데요. 제가 학생들이랑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을 때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이 조금 엄격한 것 같더라고요. 음주운전 기준은 보통 혈중 알코올 농도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만 돼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0.03%라는 수치는 소주를 한 잔만 마셔도 나올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소주를 한 잔만 마셨다고 해도 절대로 운전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한국에서는 술에 입만 대도 운전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국은 땅 자체가 작다 보니까 도로도 좁고 어딜 가나 항상 사람과 차가 아주 많죠. 그래서 사고가 나면 큰 사고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더 커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에서는 조금 더 엄격한 음주운전 기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2018년까지는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이나 처벌이 지금보다 좀 덜 엄격했는데요. 2018년에 일어난 한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이 더 강화된 거예요. 이 사고는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 군인인 윤창호 씨가 휴가 때 친구와 함께 길을 걷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였어요. 윤창호 씨는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교 중 한 곳인 고려대학교의 학생이었고 군대를 제대한 후에는 아주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앞길이 창창한 청년이었는데 이 젊은 청년의 삶이 음주운전 때문에 한순간에 끝나버린 거죠.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전에는 음주운전 처벌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이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게다가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줄어들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이때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친구인 윤창호 씨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고 이 사건을 여기저기 널리 알렸고 그리고 그 노력으로 지금의 강화된 처벌과 음주운전 기준이 만들어진 거예요. 부끄럽지만 한국에서 예전에는 음주운전을 큰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음주운전을 살인과 같은 큰 범죄라고 생각을 해요. 음주운전으로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음주운전을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한국인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바로 마약입니다. 한국에서는 술이나 담배를 제외한 모든 마약류들을 불법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꽤 많은 나라들에서는 대마초를 허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이 대마초도 불법이에요. 그래서 한국인이 대마초가 합법인 나라에서 여행을 할 때 실수로 대마초가 들어간 음식을 먹어도 한국에 돌아오면 처벌을 받습니다. 제가 올해 여름에 태국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태국은 대마초가 합법인 나라죠. 그래서 식당에 들어가도 혹시 이 식당에서 대마초를 사용하지 않는지, 내가 먹는 음식에 대마초가 들어가지 않았는지 이런 걸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 태국 여행에서 대마초 냄새도 처음 맡아봤어요. 길을 걷는데 조금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냄새인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바로 대마초 냄새였어요. 한국에서는 대마초 냄새를 맡을 일이 없으니까 저한테는 조금 신기한 경험이기도 했어요. 이렇게 저처럼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실수로라도 마약을 하지 않으려고 주의하고 마약과 관련된 법을 잘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마약을 했을 때, 특히 연예인처럼 유명한 사람이 마약을 했을 때 더 큰 이슈가 돼요. 마약을 한 연예인들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아주 오랫동안 연예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한국 사회의 이런 모습이 조금 신기하다고도 하더라고요. 대마초 피우는 것이 그렇게 벌을 받고 사회적 지위까지 이를 정도로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마약 문제는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또 어떤 학생은 대마초의 위험성이 술이나 마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에서 술은 그렇게 많이 마시면서 대마초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된다고 하기도 했어요. 사실 한국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마약류에 대한 통제를 하였고 한국전쟁 이후에 이 통제가 더욱 강화되었어요. 한국전쟁은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지 5년 만에 일어난 전쟁으로 무려 3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어요. 이 참혹한 전쟁이 3년 동안 지속되면서 많은 것들이 파괴되었고 사람들의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마약이 사회 안으로 들어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한국이 그 시간들을 극복하고 이렇게 발전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한국전쟁 이후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마약류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게 된 거예요. 이런 배경들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는 마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아주 강해요. 마약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가족과 친구들, 나아가 사회까지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 한국에서도 마약 관련 사건이 많이 늘었어요. 사실 예전에 한국은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릴 만큼 마약 관련 사건이 아주 적었는데요. 최근에는 한국으로 들어오는 마약의 양, 그리고 SNS를 통한 마약 거래가 많이 늘었다고 해요. 예전에는 연예인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만 마약을 접할 수 있었다면 요즘에는 일반인들도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거죠. 작년에 한국 사람들에게 아주 큰 충격을 준 마약 사건도 있었는데요.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어떤 사람이 10대 청소년들에게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음료수를 무료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 음료를 마셨는데 알고 보니 그 음료 안에 마약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약 음료 사건을 꾸민 사람들이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에게 당신 자식이 마약이 든 음료를 마셨다. 자식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런 협박 문자까지 보낸 거예요.
무고한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자들의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 때문에 한국 사회가 분노에 휩싸였었고, 마약이 생각보다 우리 사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물론 이 일에 연루된 범죄자들, 심지어 외국에 있던 범죄자들까지 모두 한국 경찰에 잡혔고 아주 강력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는 마약을 하는 것은 물론 마약을 사고 파는 행위, 심지어 마약을 소지하고만 있어도 불법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쌓아온 사회적 지위와 명성, 그리고 주변 사람들까지 한순간에 모두 잃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절대 마약에 관심도 가지시면 안 돼요. 한국인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 것, 세 번째는 바로 학교폭력입니다. 학교폭력은 학생이 다른 학생을 때리거나 괴롭히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혹시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더 글로리를 보셨나요? 이 드라마도 학교폭력에서 주인공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이 드라마에서 보면 피해자인 주인공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몸에 흉터도 남아있고 정신적으로도 아주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반면에 가해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고요. 이게 바로 학교폭력의 진짜 큰 문제예요. 피해자는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지만 가해자는 성인이 된 후에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아가는 거죠. 학교폭력을 저질러도 가해자들은 보통 큰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피해자들이 보복이 두려워서 쉽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피해 사실을 선생님이나 학교에 힘들게 알려도 학교의 명성이 떨어질까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또한 재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어린 범죄자에게는 비교적 약한 수위의 처벌을 내리는 것도 그 이유예요. 처벌이 약하니까 가해자들은 반성도 하지 않고 자신이 저지른 일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가해자는 멀쩡히 살아가고 피해자만 평생을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사실 학교폭력을 다룬 영화나 드라마는 예전에도 많이 있었는데요. 요즘에 사람들이 이 학교폭력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바로 SNS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SNS나 인터넷이 많이 발달하지 않아서 피해자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가해자들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SNS가 있어서 피해자들이 SNS에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그 학교폭력을 목격한 목격자들이 SNS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수위가 얼마나 끔찍한지 알게 되었고, 나아가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 않고 심지어는 반성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더 크게 분노하게 된 거죠. 이 학교폭력은 연예계에서도 항상 큰 이슈가 되는데요. 피해자나 목격자들이 SNS에 이 배우가 또는 어떤 가수가 예전에 이런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활동을 접게 된 연예인들이 꽤 많아요. 대중들이 학교폭력 가해자에게는 마음을 돌려버리기 때문이죠. 심지어 요즘에는 일반인들이 나오는 연애 프로그램의 출연자를 뽑을 때도 학교 생활기록부까지 다 본다고 해요. 학교폭력 가해자가 나오는 방송은 사람들이 보지 않으니까 미리 확인을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권선징악의 결말을 좋아해요. 권선징악이란 착한 행동을 권장하고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뜻의 사자성어예요. 대부분의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권선징악에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알려진 연예인에게 등을 돌리거나 SNS에 가해자들의 만행을 알려 사회적으로 적절한 벌을 받게 하면서 권선징악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잘못을 했으면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니까요. 여기까지. 오늘은 한국인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3가지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법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디까지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다를 뿐인 거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여러분도 여러분 나라에서는 이 3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법적으로는 어떤 기준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오늘의 표현. 알고 보니. 알고 보니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거나 처음과 다른 결과를 이야기할 때 사용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냄새인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바로 대마초 냄새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남자가 무뚝뚝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정말 친절한 사람이었어. 지수가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속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어. 그 옷이 정말 저렴한 옷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명품이더라고. 잘했어요.